보시면 이게 지금 왼쪽이 발표 자료고 오른쪽이 지금 초안이잖아요. 이 교수명 제가 지웠죠. 학과명도 지웠고 두 개 다 지우세요. 감옥하고 그냥 조만 넣어주시라는 거. 여기에 이니셜 하나 들어갔는데 이미지 제가 지웠어요. 일부러. 여기 보면서 초안을 보게 되면 이 양식자가 바꿔도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양식을 쓰게 되면 작성하는데 힘들 거예요. 이게 박스 쳐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박스 빼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빼시라고 이제는. 이건 그냥 샘플로 드렸던 거고, 이 박스를 꼭 이걸 고집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공간 때문에. 이 표의 그 속성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일단 초안을 먼저 보게 되면, 이 과정도 지금 목차를 일단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목차를 보시게 되면, 목표하고 현실적 제한 조건, 설계 구성 요소, 역할 분담, 설계 추진 일정, 그 다음에 관련 조사, 주제 선정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목차가. 그럼 이 순서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근데 순서가 틀렸죠. 보시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목표는 맞아요. 목적 목표는 맞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현실적 제한 조건과 설계 구성 요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요구사항 분석하기 위한 거죠. 문제점 파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했을 때 여기 과정을 끝나면 바로 이 내용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분석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 과정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나오고, 추진 일정이고, 관련 조사는 뒤에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 구상이 여기까지 다 끝나야죠. 또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역할 분담하고 설계 구성 요소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품 구상이 다 된 다음에 역할 분담이 돼야 되죠. 제품 구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죠?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 됐으니까 이제 일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품 구상할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간단한 스케치 정도까지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구성으로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보게 되면 일단 목적하고 목표를 이렇게 뒀는데, 목적은 좀 더 원래 우리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사실은. 근데 이게 불편한 점은 그 이유, 즉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행한 게 이거잖아요.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얻어요? 여러 가지 분석, 요구사항 분석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분석하는 능력이랄지 그런 것들 키우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는 맞아요.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해법 설계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위에는 교과목 목표에 맞게끔 작성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 구성 요소, 현실적 제한 조건을 위해서 뭘 했어요?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주제 선정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기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적절하게 잘 섞어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 제한 조건을 했는데, 현실적 제한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제품의 최적 설계 주어진 재료 범위 내에서 구현했는데, 이걸 해석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허용된 범위 내, 허용된 예산 내에서 최적 제품 설계하고 재료를 사용해야 함. 사용을 해석인데 사용해야 함이라고 써야 될까요? 본인들이 해석한 건데, 본인 팀들이.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지원된 예산 범위니까 주어진 재료 범위 내에서 설계하겠다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나 예시예요, 제가. 근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사용해야 함, 입증해야 함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본인들이 했는데 왜 이 주관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상하게 피동적 써놨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재료들만 사용하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 여기 있으니까 실제 적용은 후비 내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런 형태로 이게 작성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죠. 이 설명들이.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양식도 이렇게 쓰면은 불편하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냥 좀 풀어 개조식으로 써라 라는 그런 의미야. 표 넣지 말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한번 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하나하나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설계 목표도 마찬가지겠죠. 설계 목표도 제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하도록 설계. 그럼 이 핸들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이거 보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그리고 이게 설계 구성 요소는 프로세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진행 과정이라고 했죠.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것도 이 문구들을 작성하는데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이 들어갔죠. 역할 분담할 때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역할 분담할 때도 역할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제시를 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회의록에 나와야 돼요. 근데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역할 분담 내용들이. 기준 세우기, 주제 선정.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는 실제 그건 수행보고서에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큰 기준을 세우는 게 회의록에 작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회의를 했으니까 그 회의에 따라서 이 역할 분담 기준들을 여기서 정리가 명확해져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회의록 작성은 누구한테 맡기고 팀 운영보는 누구를 맡기고 문서 작성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문서 작성에서 어차피 팀장들이 파트장들을 정해놨잖아요. 이 파트장을 정할 때 크게 그 기준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역할 분담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파트장을 정했는지. 나머지 팀원은 무조건 다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필요 없겠죠. 역할 분담 적절하게 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진 일정도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 보게 되면 여기에 하드웨어 팀, 소프트웨어 팀, 아이디어 보안 팀, 디자인 팀 이렇게 있으면 이 팀장들이 했던 일정표가 일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각 팀별로? 파트별로? 일정표 있고 그 일정표를 통합을 해야 되죠. 여기에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전체 일정을 해놨어요. 근데 자료 수집하고 아이디어 회의, 제안서 작성, 검토 그다음 프로젝트 수행, 제작물 동작 시험, 최종보고 작성 및 검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일정이 아니라 항목이랄지 내용이죠. 이제 수행 내용이잖아요. 수행 항목이랄지 일정보다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프로세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설계 구성 요소를 여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에 PM 강의할 때에 두 개의 하드웨어, 예를 들어 인베디드 시스템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두 개 가지고 하나를 통합한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그럼 이것도 감안해서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발표 자료는 이것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발표 자료는. 발표자료는 이것만 들어도 되는데, 이런 일정을 선정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일정을 선정을 했고, 수행 항목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들이 좀 더 좀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표만 할 게 아니라. 그러려면 발표할 때도 그런 설명들이 좀 있으면 되는데, 발표할 때도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관련 조사가 딱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 조사가 왜 이 부품에 대한 조사가 나오죠?
그 관련 자료라는 것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관련 자료 백업하기 위해서 아까 1조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배경이랄지 그다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를 찾아야 되잖아. 왜 이걸 우리 개발을 하게 됐는가 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당위성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료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 시장 조사든 트렌드 조사든 여러 조사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벤치마킹에서 기존에 다른 제품이 있으면 다른 제품에 대한 설명, 위크 포인트,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것들이 명확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관련 조사를 해놓고 사용 부품에 대한 조사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사용 조사에 대한 부품인데 이 조사에 대한 부품도 그냥 무슨 센서들만 좀 나열을 해놨죠. 근데 이것을 나열을 하려면 기본이 뭘부터 해야 되죠? 전체 설계에 대한 제작물을 어떤 아이템을 얻는 게 먼저 정해지고 그 아이템에 어떤 기능을 구현할 건지 어떤 기능이 포함된 아이템인지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나서 부품에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품을 사용합니다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나눠준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그 여러 부품 중에 가장 적합한 게 우리 팀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게 뭐라는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단순히 조도 센서를 조사하고 온습도 센서를 조사하는 것을 떠나서 그게 자료조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구현하는 기능에 대한 정의 없이 그냥 부품에 대한 조사만 있다 보니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주제 선정 과정이 있는데 주제 선정 과정에 쭉 있으면 사회환경 변화와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불편한 점을 선정을 했는데 중에 일상생활을 불편한 점으로 갔거든요. 그럼 이 주제 선정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있어야 돼요? 투표를 해서 일상생활 불편한 점 주제를 선정했으면 이 각각에 대한 정의는 일단 했어요. 간단하게 했는데 이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을 불편한 점으로 가는 과정, 투표를 했다 했으니까 투표 과정이라고 써긴 써놨는데 이쪽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일상생활, 이게 마지막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표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결론만 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써야 되겠죠? 다 작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하고. 자, 문제 상황 분석인데, 여기서도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의견들이 너무 이제 발산적 사고로 뿌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에 불편한 점도 좀 좁히라고 제가 그때 좀 좁히는 게 더 낫다 하지 않았었나요? 좁히는 게 훨씬 더 아이디어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확 이게 뿌려놨어요. 이게 너무 넓어 범위가. 그러니까 모든 의견들이 다 나와. 그러려면 수렴하기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발상 과정에서 제가 무슨 문제라고 써놨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발상 과정을 했는데 제시된 문제 상황이 쭉 11개를 넣는데 이게 기준 없이 그냥 뿌렸거든. 그냥 학교 캠퍼스도 있을 거고 집에 생활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 강의실 문제 또는 뭐 학교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좀 좁혀놓은 게 훨씬 더 의견 수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단은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자, 문제 수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해결 불가능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팀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이게 해결 가능, 해결 불가능을 결정할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이 없잖아, 지금. 기준 없이 그냥 각자한테 맡겨버렸어.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항상 우리 문제 정의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객관화 시키라고 말했잖아. 문서는 특히 제안서하고 최종 보고서는 객관화 시켜야 돼. 주관적으로 쓰지 말고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고.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관적인 관점에서 각자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팀은 각자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뭔가 좀 기준이 동일한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이 해결 가능 불가능을 선택하게 했는가라는 것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 능력 기준이라고도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겠죠. 보면은 자기가 구현 가능한지 뭐든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근데 해결 불가능인데 쓰레기통 과부하며 분리수거 비효율성인데 이걸 어떻게 이 주제만 문제 상황만 가지고 해결 가능 불가능이 어떻게 판단이 되지? 이건 좀 더 구체적이야지. 설계통 과부하고 분리수거 비효율성에 관련돼서 어떤 걸 하는데 필요해서 어떤 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이 있어야지 해결 가능 불가능이 나오는 거지. 문제점 가지고 해결 불가능은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절차가. 그래서 각자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의견들을 이렇게 줬죠. 그래서 한 게 이게 이 결과잖아요. 근데 결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능 불가능에서 이 토탈에서 이게 나온 거지. 이 세 개지. 이 세 개 나왔어요. 그럼 이 세 개가 나왔는데 이 세 개에 대해서 물어봐 버렸어요. 문제 해결을. 그러면 이 세 개를 해놓은 게 결국 뭐죠? 수렴한 거잖아요. 여기서 수렴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 보시면 수렴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가 나왔어요. 이 세 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개를 다 볼 거야?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게 더 낫지 않아? 이거 분석할 때도 이거야. 자, 이거에서는 뭔가 이 자료조사는 했어. 네? 여기 보면 에너지 낭비 문제, 공기 키포드 문제, 배달 무품 도납 문제, 이 의견들 있었지. 그럼 이 의견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이거 이야기할 때 해야 될 게. PBL 해야 되니까. 이걸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별로 레포트가 있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조사 레포트가. 개별 레포트 봤더니 없어. 이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은 보고서하고 개별 레포트하고 팀 레포트가 서로 안 맞잖아. 서로 맞아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낭비 문제, 공유 키포드 문제, 배달 무품 도납 문제 이 세 개가 나왔는데 이 세 개가 하니까 너무 넓은 거야. 세 개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세 개로 했어. 네, 세 개로 했는데 세 개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러한 방안을 찾았어. 이렇게 각각. 그럼 이 해결 방안을 찾았는데 이걸 구현하는데 이 해결 방안 구현하는데 또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너무 범위가 넓어지지. 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 중에서 나온 이 안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쉽지 않아? 이렇게 너무 넓게 이렇게 뿌려놓는 것보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수련 과정에 이거 정의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 하셨어요.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은. 이렇게 정의해서 각각 점수를 줬잖아. 이게
아까 아침에 학생들한테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잖아. 팀원들한테. 이건 잘한 거예요. 지속 가능성이 좀 이렇게 쭉 들어있는 것도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에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것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로 나왔죠. 이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빛감지 특정 시간 전원권 기기적으로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어. 그러면 아이디어 선정됐으면 이 아이디어에서 각각 또 의견들이 또 나와야 되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여기에 써져 있어야 되잖아.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디어 선정했으면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1, 2, 3이 그냥 나왔어. 그래서 구체적이 않다고 그랬어. 명확하지 않고. 선정 과정이.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나오면은 명확해지면은 내가 뭘 설계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해지잖아. 명확해지면은 어떤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또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이미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기능이 나와서 사용할 부품을 이런 걸 쓰겠다. 어떤 기능을 때 이 부품 중에 이걸 쓰겠다라고 나와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이 부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갖는 제품인가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서? 간단한 스케치까지도 나와. 스케치까지 제시한 게 좋겠지. 전체적인 구상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설명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일정이 어디로 나와야 돼? 일정이 제일 뒤에. 순서가 이쪽에 나와야지. 뒤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